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공모주 청약에 대한 정보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공모주가 기간에 수요 예측이 많이 부족해서 수요 예측이 부진한 걸 거르다 보니까 청약으로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 청약 원칙이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 것만 골라서 무지성 풀 청약을 넣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의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가총액 규모가 한 1,500억 이하 종목들은 기간의 수요 예측이 부진하다 하더라도 무지성 청약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 샤페론이 시초가 대비 80%나 올라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진짜 특수한 상황이라서 몇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데 샤페론이 경쟁률이 9대 1이 나왔던 게 이 청약 넣으신 분들은 청약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80%나 뻥튀기가 되어서 시작하고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여기 하한가로 출발한 WCP가 있는데 이건 시가총액 규모가 현재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진짜 웬만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칙을 변화시켜가지고 시가총액 규모가 1,500억 이하 종목들은 무지성 청약을 넣어볼 생각이며 오늘까지 청약이 잡혀있는 산돌이라는 종목은 기간의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지 않아서 평소 같으면 넣진 않겠지만 이걸 시가총액을 계산해보면 공모가가 18,800원 공모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물론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18,800원 곱하기 여기 전체 물량 760만 주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이 약 1,400억 정도가 나옵니다. 1,500억이 넘으면 모르겠는데 시가총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고정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손해를 덜 보는 구조라서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것은 무지성 청약을 넣어보고 이게 안 통하는 시점까지는 계속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안 통하는 시점이 뭐냐면 최근에 상장하는 것마다 웬만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박은 없어도 손해를 보지 않았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만약에 무지성 청약을 넣다가 상장하는 것마다 10% 손해를 보게 된다면 연속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원래 고집하던 방식인 기간의 청약 경쟁률이 1000대 1이 넘는 것만 이번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까지 청약을 넣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10월 19일 수요일 시장이 증시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지만 지금은 2번 정도는 버틸 만한 단기 바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순간까지 오늘같이 소수점 변화에는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좋게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그나마 수급이 괜찮고 시장의 거래대금이 올라올 만한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좀 지루하더니 이번 반등 때문인지 거래대금이 약간씩 올라왔습니다. 최근에는 5조 원 초반까지 말라 비틀어졌는데 지금은 기본 5조 중반대 이틀 지나고 나서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겠지만 만약에 앞으로 증시가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이 나스닥과 함께 나오지 않고 기본적인 거래대금이 6조 원 이상으로 늘어서 계속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꾸준한 상승장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라도 경계해야 될 상황이 찾아오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대응하기에 나쁘진 않습니다. 항상 단기 위험한 하락이 끝나고 지금같이 단기적으로 황금선 21선을 터치하는 시장에서는 이제 하락이 진정이 되고 이 21선을 지켜줘야 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증시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이 21선을 과연 지켜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락으로 변동이 커지지 않기를 관찰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지금부터 하루 정도 1, 2% 하락은 상관없습니다.
나스닥이 워낙 중간도 없이 움직이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나스닥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증시가 한 번 정도는 충격을 받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 번 충격을 받고 나서도 도저히 답이 없다. 도저히 반등도 나오지 않고 거래대금은 다시 말라버렸다. 그러면 그 뒤에 하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당장에 내일 시장에서 1, 2%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하루 나온 음봉이 어차피 지금 시장이 반등할 거면 단기간 한 3일 이내에 그 음봉을 회복해 줄 것이기에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을 회복해 줄 수 있냐 없냐를 보고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대응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수급은 양호한 상태인데 거래대금이 늘 것 같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수준은 아니라서 지루한 부분이 있지만 코스피에서 또 수급 면으로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수급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상승한 건 좋지만 또 3, 4일 만에 황금선을 찾았는데 이렇게 상승해 주는 건 좋지만 너무 중간도 없이 쉽게 상승해 버리면 무너질 때도 중간도 없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서 나스닥은 차라리 여기서 더 이상 급등이 나오지 말고 그동안 늘어졌던 이 변동성, 하루에 1% 아무렇지 않게 움직이는 이 변동성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 장 시작 전에 나스닥 선물이 1%나 올라서 시작하던데 그런 상승은 필요 없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더 움직이지 않고 하루에 소수점 단위로 움직인다면 시장을 더 좋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증시가 좀 보기 싫은 각도로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내일이 아니라 오늘 윗골이 달린 망치형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 음봉을 과연 어떻게 회복해 줄 것인가, 또 단기간에 한 3거래일 이내에 황금선을 다시 찾아줄 것인가, 찾아주지 못할 것 같고 도저히 답이 없다면 그때는 다음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사는 역시 신규주였는데 샤페론이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물론 청약을 넣으신 분들 입장에서 대박이 났지 이걸 신규 진입해서 단타 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당연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시초가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시가총액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더라도 1000억이면 또 작은 것도 아닌데 그 1000억짜리가 그냥 분위기 때문에 서로 체결되려는 그 분위기 때문에 1000억짜리가 한 방에 2000억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참 웃긴 게 지금 욕먹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를 보더라도 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더라도 이 수백조 단위, 수십조 단위가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그냥 분위기로 인해서 또는 인위적인 누군가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2배가 아무렇지 않게 뻥튀기가 된다는 겁니다. 샤페론도 마찬가지. 지금 신규주 시초가 매매가 고정적인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시초가가 80%가 뜬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분위기였으면 보합에서 시작을 하던가 공모가에서 시작을 하던가 아니면 많이 튀겨봤자 30% 이내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체결될 거라고 서로 최고가의 주문을 수정하고 새로 넣다 보니까 장 시작하기 몇 초를 앞두고 80%나 튀겨져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신규주가 상장할 때마다 밤에 여러 가지 상상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고 기대감에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은데 샤페론도 역시 어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정리하고서 잠들었다가 오늘 시초가를 보고서 완전히 포기를 했습니다. 출발하고 나서도 신규주에 대한 관심이 크다 보니까 변동성이 또 크게 나왔는데 아예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신규주의 시초가나 아니면 시간의 단일가에서 분위기대로 움직이는 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만약에 이렇게 하락이 나오지 않고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절대 손을 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주가 또 상승이 나왔다가 그대로 제자리. 신규주는 말 그대로 일회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일회성으로 분위기와 돈이 몰릴 때. 장기로 가서 살아남는 신규주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신규주 거린다고 신규주가 좋은 게 아니라 단타 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돈이 몰리는 곳이라 먹을 자리가 생겨서 좋은 거지. 꼭 줄 때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찰할 만한 포인트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음봉이 나와봐야지 그 뒤에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봉이 나와봐야지 그걸 단기간에 회복해 줄 수 있는 힘이 시장에 있냐 아니면 없냐, 다시 저점을 깰 것 같냐 판단할 수가 있지.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것도 지금 반등이 단단한지를 테스트해주는 시간이 될 수가 있으므로 혹시나 지금 신규 매수하실 거면 음봉이 한 번 나와본 다음에 그 음봉을 회복해줄 가능성이 보일 때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매수는 최근에 저점에서 매수한 것도 아니고 이미 나스닥이 또 중간도 없이 상승할 대로 상승한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